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 좀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보십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모처럼 여야의 대표가 모여서 민생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려오던 그런 소식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야말로 실제 여야가 경쟁하는,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잡힌 것이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 폐업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자영업자분들이 6개월 연속으로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고 또 소비가 부진한 것을 반증하는 그런 통계들이 되겠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야당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여당은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제2권을 요구한 것이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전 국민을 위한 법인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팩트 파인딩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MZ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노조가 협상력 측면에서 사용자 측, 경영자 측에 비해서 좀 낮은 지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Z세대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그냥 나갑니다. 민노총의 지시를 받아서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고 큰일을 벌인다? 그런저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자기 주위에 아주 친한 동료들과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상당히 손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큰 파업,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당은 뭘 잘한 게 있느냐? 잘한 게 없죠. 여당은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사실은 야당이 민생현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체 입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무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거부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잘한 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죠. 2달 됐습니다. 8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상환 기간 연장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책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 그리고 지역 신보의 보증과 연계해 주겠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포함해서 나왔던 것이 전기요금 할인 대책이었습니다.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2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자, 연 매출 6천만 원을 월로 환산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돼요. 이 500만 원을 다시 일로 계산을 하면 일요일날 논다고 치고 20만 원 남짓이 됩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은 냉면 가게로 보면 뭐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2그릇에서 16그릇, 그게 답니다. 요즘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가봐도 이 정도 매출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한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국힘의 의원님들이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임팩이 있는지, 이걸 얘기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몰랐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15,000원 추가 제시, 이거는 뭐 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가서 오뎅 먹지 말고 시장에서 순댓국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간담회를 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래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여야가 다시 모여서 민생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야 공히 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 그리고 많은 브레인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공부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는 팬심, 당심에만 의존한 그러한 정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골고루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대책에 좀 힘을 기울여 달라,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는 소상공인만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그러한 경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대책, AI나 반도체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책으로 출발을 해서 반도체 대책은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송전망, 전력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송전망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탈원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송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도로처럼 그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도 또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고준위 방패물 처리장, 처리 대책, 이러한 아주 고난도의 대책이면서 국가 단위의 큰 대책도 소상공인 정책부터 출발을 해서 꼭 순차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책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낙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대표님께서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신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기쁜 마음에 좀 쓴 고언을 드렸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타협하고 꼭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